자, 네, 어서 오세요. 자, 고전문학사인데, 그 이제 우리가 그, 어, 우리가 수능에서 크게 내용으로 나눌 때, 내용으로 나눌 때, 문학과 비문학, 비문학은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잘 알듯이 결국 이제 표작이라든지 언매 같이 들어가죠. 선택이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이 예, 비중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비문학이 한 60%가 돼요. 뭐 비문학 문제랑 뭐 하작과 언매까지 합쳐서. 근데 그 공부 양은 여기가 60%.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리만 배우면 돼요. 근데 이 문학은 문학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원리보다 더 강한 건 뭐냐면 문학 작품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 작품을 알아버리면 원리고 뭐고 필요 없이 빨리 분석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정리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 우리가 이제 수업 두 가지 문학과 이제 월요일 날은 문학을 하고 우리 무슨 요일로 공부해요? 어, 목요일 4시 반인가? 5시 반. 목요일에는 비문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을 계속 균형을 맞춰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게 고전문학. 그리고 고전문학에는 국문문학이 있고, 산문문학, 그리고 현대문학이 있고, 현대문학, 이것도 마찬가지 국문이 있고, 산문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 두 가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문문학을 갖고, 비문학은 원리를, 원리, 지난번에 했던 그 원리를 같이 천천히 나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전 문학사를 먼저 시선에 이거를 한번 정리했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자, 고전 문학. 이거 지금 이제 서술로 쭉 고전 문학사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표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줄게요. 왜냐면 고전 문학사는 나중에 현대문학사를 할 건데 고전 문학사는 고전 문학의 흐름을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배경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어느 시대 거구나. 그리고 이게 이 시대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런 거를 분석해 낼 건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 분당 고2 친구들 공부할 때 쭉 서술한 건데, 표로 그냥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표로 한번 지워. 이제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고대 또는 선사시대에서, 선사시대. 그 다음에 고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문학 작품으로서 막 작품이 나온 게 어디냐면 이제 신라죠. 그래서 신라.
자, 신라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응? 사랑아, 신라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너 국사도 해, 한국사도 해야지. 신라 다음에 조선이? 고구려는 신라, 고려, 백제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신라가 이제 삼국시대. 그래서 어디? 신라 다음? 헐. 아니, 신라가 그게 통일 신라지 뭐야, 그럼. 그렇지, 고려. 한국사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고려 다음에 어디야? 그게 조선. 근데 조선은 두 개로 나눕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우리 여기 학생 중에 한 명, 이 진짜 한국사를 공부해달라. 그래서 나도 이제 국사를 잘하는 건 아닌데 국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뭐죠? 국어를 하면 국사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웬만하면. 여러분 혹시 한국사 공부 따로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같이. 자, 선사 시대 때는 여기 예, 공문, 공문문화. 공문문화가 뭔지 알죠? 한문문화, 노래, 시 같은 거, 노래, 한문은 소설, 부필. 그리고 여기 사상적 배경. 자, 선사 시대 때는 그 이제 작품 그 내용이 사람들이 그 시대 때는 뭘 하겠네. 그 선사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막 인디언들이 막 이렇게 수렵해 갖고 와서 어떻게 같이 단체로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막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 문학 작품이나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전돼서 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선사 시대에는 이것이 운문과 산문이 나눠지지가 않아. 그냥 뭐랄까 막 같이 얘기하다가 뭐 노래하기도 하고 노래하다가 얘기하기도 하고 막 섞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원시 종합 예술이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원시 종합 예술로 그냥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흐름으로 갔어요. 원시 종합 예술. 그 사상적 배경이 뭐겠어? 이때 사상적 배경. 그 선사시대 때 사상적 배경. 그러니까 이 사상적 배경은 종교야, 종교. 그 종교. 그 이 선사시대 때는 원시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대라고 하는, 사실 고대가 이제 신라도 들어가는데, 이 고대라고 하는 이 고대의 흐름 속에서 문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중국에서 문자를 6세기에 수입해 갖고 와서 문자를 쓰기 시작한 이전에 이제 알지 못하는 그 역사, 먼 역사. 그 역사들이 원시 종합 예술이야. 그때는 어떤 종교겠어? 그때는 어떤 종교였어? 그때 뭐 기독교 뭐 이런 걸까? 어떤 종교겠어? 그때. 지금도 근데 우리 문화에 그게 남아있어, 우리는. 지금도 보니까 양동에도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런 걸 해. 근데 이제 그걸 막 사람들이 신뢰하거나 믿지는 않지. 이제는 과학의 시대니까. 이성의 시대니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수업을 선생님 혼자서 하면 재미가 없어. 너 이거 생각해. 이때는 어떤 걸 했지? 어떤 게 했을까? 그래서, 그쵸. 동물을 신격화하죠. 호랑이. 당군 신화 같은 거 봐. 호랑이 부족, 곰 부족. 힘센 것들을 어떻게 숭배하지? 또 어떤 걸 숭배하겠어? 동물도 숭배했고, 그걸 토템이라 해서 토템. 토템 신화. 동물 숭배. 또 동물만 숭배했겠어? 또 뭘 숭배했어? 어? 큰 나무나, 그죠? 어,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 이제 정령 숭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애니미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 토템이나 애니미즘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 하냐면 샤머니. 여기 산신 지내지, 산신. 지내는 거 봤어? 못 봤어? 지내잖아, 그런 거. 산신제 뭐 이런 거 하잖아. 내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산신제를 지내더라고. 그게 바로 뭐야? 샤머니즘. 그리고 무슨 집을 지으면 집에다가 뭐 붙여? 막 부적 붙이지. 그게 다 샤머니즘. 이런 샤머니즘. 뭐야?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원시 종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작품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고대인데, 고대, 신라도 사실 고대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구나, 신라, 삼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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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에는 여기서 이제 분화돼서, 여기서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나온 것들이 있어. 거기 이제 2페이지 봐봐. 선사시대 봅시다. 주의 집단 가요, 집단 주술성,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이 고대 시대 때 나오는 게, 작품이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집단 노동요가 많이 나오는데, 국문으로서 집단 노동, 집단 노동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특히 구지가거든. 구지가, 해가. 여전히 뭐 이런 거에 구지가는 뭐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지만 내어놓지 않으면 너 너를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줄게. 구지가 같은 경우는 구지봉은 이 거북이에요, 거북이. 근데 왜 거북이를 놓고 막 이제 동물 숭배하는 거죠. 거북이를 놓고 막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너를 구워서 잡아먹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거북이에게 뭔가를 소원 성취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왜 거북이지? 다른 동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북이는 느리니까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거북이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 여러분, 거북이 떻게 생겼어요, 거북이? 거북이? 어디가 머리까? 이게 머리가 좀 커요? 머리, 다리, 뭐 꼬리야. 자, 근데 거북이 톡 치면 어떻게 돼? 얘가. 탁! 이걸 숨기지. 응, 쏙 숨기지. 응? 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다시 나오지? 그러니까 뭐, 거북이는 변화가 있지, 변화. 응? 거북이는 뭐야? 변화가 작다. 변화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도 하다가도 우리가 막 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주겠구나. 그러니까 뭐야? 누가 나한테 복이 와야 되는데 내한테 복이 안 올 것 같기도 한데 막 기도하면은 얘가 들어줄 거야. 그래서 거북이를 갖다 줘. 거북이가 뭐 오래 살기도 하고 장수. 그 사람들 그때는 오래 못 사니까 장수의 기원도 하고. 그래서 변화가 되잖아. 그래서 변화가 닿는 것을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거야. 물론 이 배경설화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행운의 신을 행운의 여신이라 해, 남신이라 해. 들어봤어? 행운의 신, 여신이에요, 여신. 그죠? 행운은 뭐야? 행운의 신은 여신이에요, 여신. 행운의 여신이라 그래. 행운의 남신이라는 적이 없어. 행운의 신은 반드시 여자야. 그럼 왜 여자일까? 거북이랑 비슷해. 응? 여자의 마음은 어떻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화가 잦대요. 응? 변덕스럽다 이거야, 변화. 그래서 행운의 여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야? 거북이를 갖다 놓고. 이 해가는, 이 해가는 태양이 아니야. 이건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집단 노동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산신제 지내듯이 일하는 게 아니야. 일하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땀 흘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집단적으로. 그러다가 이 집단 노동요가 고대에서 무엇로 발전되냐면, 개인적 서정치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 그러니까 개인 서정시 오늘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뭐, 황조가. 꾀꼬리 보고 노래하는 유리왕의 노래. 자기의
슬픔을 쭉 얘기해. 또 정읍사. 내 사랑하는 여보가 시장 갔다가 안 돌아와. 그 여보를 기다리는 마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공무도 하다. 이런 거. 고대 사회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 그냥 공부해. 또 공무도 하다. 이건 뭐? 사랑하는 님한테 우리 님이 저 강을 건너 혼자서. 응? 근데 이제 술 먹고 건넌단 말이에요. 건너한테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발전. 고대 사회가 집단 노동요에서 개인 서정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자, 운문문학과, 선문문학과 분화했을 때 어떤 게 먼저일까? 어떤 문학이 먼저일까? 어떤 문학이 먼저일 것 같아? 운문이 먼저일 것 같아? 산문이 먼저일 것 같아? 사랑. 운문이 먼저일까? 산문이 먼저일까? 운문? 왜? 노래. 노래가 먼저? 아니에요. 산문이 먼저. 자, 우리 뭐 오페라도 아니고 우리 세상 살 때 가정에서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아빠 오셨어요? 식사하세요. 이건 뭐야? 그냥 산문이야. 삶의 얘기를. 그러다가 뭐야? 이거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노래가 된 거야. 그래서 뭐냐면 비교. 이제 이걸 여러분 나중에 어려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비교 문학. 비교 문학에서 분화됐을 때 분화되기 이전에 먼저가 뭐냐? 우선 먼저가 산문이 먼저. 산문. 산문에서 무엇으로 분화됐다? 여기 운문으로. 그래서 요 노동요나 이런 건 다 뭐 배경설화가 다 있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반드시 이런 그 뭐 구직을 해가나 다 뭐가 있냐면 배경설화가 있어. 설화. 그래서 이제 설화가 있어. 산문은 설화. 설화가 있어. 설화. 이 설이 뭐야? 이제 우리가 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그죠? 구전된 것들을 설화라고 하죠. 구전된 이야기들을 설화. 자, 설화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신화, 전설, 민담. 신화는 뭐 건국 신화, 그죠? 신의 이야기, 신. 뭐 나라, 건국, 또 민족, 그죠? 뭐 우리가 당군 신화니, 그죠? 신라는 뭐 박혁거세 이런 건국 신화 지어낸 거. 그다음에 전설은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러면 근거, 그죠? 지명이 있어. 장소.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네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 어떤 전설이 전해진 데요. 뭐 용수와 며느리 말이. 선생님 살던 동네는 다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 뭐 이런 전설이 있어. 왜? 그 지역에. 민남은 뭐냐면 보편적인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 꽃감,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요러한 운문, 여기 운문이죠. 집단 노동요에서 개인 사정수로, 그 다음에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자, 근데 여기도 고대에도 요 사상적 배경이 뭘까? 똑같겠죠? 그런데 고대에는 여기 이제 고구려의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고구려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삼국시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막 중국에서 막 불교가 들어왔어요. 응?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되냐면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 불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도 들어왔냐? 유교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유교도. 그 다음에 뭐 도교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순수 불교도 아니에요. 응? 이게 뭐냐? 뭘 바탕으로 하겠다? 이 배경에는 사문이죠. 자, 이런 일인 거예요. 어, 절에 가면, 절에 가봤어, 사람이? 절에 가면 삼신각이라고, 삼신각. 삼신할머니. 그 삼신각은 뭐냐면, 아기를 점지해준단 말이에요, 아기를. 응? 이제 아기를 낳게 해준다. 근데 그 삼신각은 불교가 아니야. 유교도 아니란 말이야, 도교도. 근데 아기 점지해준다. 이건 뭐냐면, 샤머니즘.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 사상이 있어. 유교도 마찬가지야. 도교도 마찬가지야. 이런 샤머니즘이 여전히 그 근간에 가지고 있다. 어?
요런 배경.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쭉 공부할 건데 전체 능력. 그러다가 이제 이 고대에서 신라 6세기, 7세기에 이 삼국시대 6세기, 7세기 이제 한자가 들어와,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자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한자를 이용한 노래. 그런데 그러면 한자를 이용한 노래면 한시지. 그럼 우리 한시 중국의 시잖아. 그럼 이건 우리 문학이 아니지. 근데 이제 신라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네. 이 페이지 보세요. 신라 때 이제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의 방법대로 문자로 써. 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향찰이야. 향찰. 신라 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한자를 우리 어순에 맞게 쓰는 것을 이제 향찰이에요. 고향 향자 글찰이에요. 향찰. 근데 이 향찰로 쓰여진 노래를 뭐라 그러냐면 향가라.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향가라. 자, 왜 그럼 향은 지방향, 고향향자야. 왜 그러면 향찰이라 이 글찰이야? 왜 향찰이라 했을까? 신라 때. 고이 요즘 배우죠. 문화. 예. 왜 그렇죠? 고향 얘기라고? 이게 고향 얘기,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이 고향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지방향자예요. 한가를 보면 다 한자로 돼 있어. 근데 한자의 음과 뜻, 그러니까 한시가 아니야. 한시는 중국 문학이라는 거죠. 근데 한시가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게 우리 글처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사랑하는 사랑이 이름 좋다. 사랑하는 사랑아, 이거야? 우리 의미지. 이게 사랑하는 사랑. 근데 그때는 우리의 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영어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뭐야? love, 뭐지? 이름이니까 뭐, name is love, 뭐, love is 또 love. 사랑하는 사랑아. 그거는 뭐, 뜻으로 하는 거죠. 근데 향찰처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이건 뭐야? 우리 음으로 그냥 영어를 갖다 쓴 거지. 음을. 이렇게 쓴 게 바로 향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희서야. 그럼 어떻게 하면 사자?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를 그냥 음을 그냥 빌려오는 거야. 뜻은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내용은 뜻이 이제 사랑이니까 뭐예요? 사랑 애자를 써. 사랑 사랑하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희서야. 그러면 사랑하는이지. 는. 는이면은 는 한자가 딸려. 사랑하는 뭐 희서야. 그러면 희자도 그 발음이 들어가는 한자에 뭐 희서 뭐 이런 식으로 희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희서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 음에 맞게 쓰는 게 항찰이야.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이 보면 이게 뭔 뜻인지 몰라. 이게 항찰이야? 그걸로 그런 게 항찰이었는데 그걸로 부른 노래를 향가라.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걸 왜 향가냐면 한자를 빌려서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이야. 신라는 지방이고 중국은 한자를 쓴 거 중국은 서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당신네 글을 써갖고 글을 이용하는 뭐랄까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뜻. 이게 여기 완전히 그 문자에 뭐가 들어있어? 사대주의.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 보세요. 이 페이지 봐봐. 자, 시골 향자 도시 가자. 신라는 중국 문자를
빌렸었단 말이야. 그래서 한자의 은과 혼을 빌려서 쓴 문자 향찰이라는 거야. 그래서 향찰이니까 뭐야? 그것을 가지고 빌려 썼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골이고 당신네는 서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가가 이 고대에 가장 많이 분화됐는데 향가 굉장히 중요하다. 향가는 이제 나중에 뭐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이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그리고 이제 신라 때 이 산문문학은 뭐가 있었냐? 여기 설화였죠. 두 번째 산문문학은 이런 것이 있었죠. 가전치가 있어요. 가전치. 이 가전치가 거짓 가짜야. 이야기 전자야. 글짓자.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연물을 위해서 화왕기 이런 가전체야. 왜냐면 뭐죠? 꽃이나 자연물을 빌려서 자연물을 빌려서 우유하는 것을 가전체라는데 그 뒤에 우리가 산문 한번 봅시다. 어디 있냐면 고전 산문에 10페이지 피세요. 자, 10페이지 뭐라 나왔어요? 가전체 문학. 인간의 사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일대기를 구성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꽃과 자연물을 특히 이제 화왕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런 꽃과 작품을 무슨 우위를 줘서 어떤 교훈을 주는 이걸 가전체. 신라 때 이제 있었던 문학, 이게 산문문학입니다. 이런 가전체 문학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죠? 한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시는 여기 있겠죠. 저거니까 한시도 들어오긴 하는데 이 가전체 문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제 한문수필도 있었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신라 때는 사상적 배경이 뭘까? 신라 때는 신라의 사상적 배경. 신라는 국교가 뭐였어요? 신라 국교. 이차돈이 순교했잖아. 그 이차돈의 종교가 뭐야? 불교죠, 불교. 그러니까 신라 되게 불교가 강해요. 불교? 그러나 유교가 안 들어왔겠어? 유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들어오고.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샤머니즘적 불교. 샤머니즘적 유교. 샤머니즘적. 유교에서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 뭐 이렇게 조상 들어간 조상. 그게 샤머니즘이야. 그 유교 아니에요. 유교는 절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네. 자, 샤머니즘.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됐어. 고려가 되면서 요 향가가 노래들이 발달되면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려 소교 또는 고려 가요라 하는데 고려 가요가 나와. 고려 가요는 두 종류 나는데 소교가 있고 경기체가가 있고 여기 다 써 있어요. 소교. 소교는 서민의 노래. 경기체가는 뭐죠? 사대부. 그러니까 뭐죠? 집권자. 아, 뭐랄까, 그 당시에, 예, 뭐, 집권자들이. 자기 자랑. 왜 그러냐? 경기체가가 경기도에서 불렀던 경기체가가 아니라 그 후렴구에 골경제 한자로 그 어떠합니까? 경그가 나와서 그래서 경기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문학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 소개 되게 중요해요. 이 여러분 고려가요에 나오는 노래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청산별곡 얄리얄리 얄라성 뭐 청산 사르리 사르리했다 청산에 사르리했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했다 이런 뭐 경기체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고려가요 중에 에, 뭐죠 송인이라든지 그건 한시구나. 하여튼 고려가요가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고려가요가 서민의 노래가 많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창가부터 대단히 중요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가전체가 발달해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점점점 이제 의인화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 이제 폐가 문학이 생겨요. 폐가 문학. 폐가 뭐냐면 길거리 폐, 길거리. 예. 우리 그 패거리 그러잖아, 패거리.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패거리라. 아유, 저 패거리 봐라. 그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패거리라. 그 폐가 뭐 길거리에 있는 폐관은 이거는 뭐냐 관직이야. 길거리 관직, 길거리 공무원, 길거리 공무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이제 중국에서 왔는데 이런 거예요. 중국에는 음, 땅이 엄청 넓잖아. 응? 그러면 그 우리나라는 역사가 어때?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는 막 조선 몇 년? 조선 왕조 몇 년이야? 500년. 고려 몇 년? 거의 500년. 신라 몇 년? 1000년. 980년. 내가 그 신라의 후손. 여기 용문산에 보면 용문에 보면은 그 용문산에 뭐 은행나무 있지. 그 마이태자가 그 은행나무를 딱 찍어서 그게 거대한 게 됐다. 그 마이태자가 바로 망한 경순왕의 아들이죠. 마가 뭐냐면 마가 평민복이라는 거예요.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민복을 입고 온 산을 쏟아다니다가 이 용문에 와갖고 응? 뭐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용문산. 그래서 용문산에 가면은 이제 나의 조상, 나의 조상이 거기 있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나의 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나라가 작고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언제 땅이 크니까 한 나라가 딱 세워졌으면 이쪽에 또 힘센 놈이 나와. 그럼 금방 망해. 여러분 이제 삼국지 알죠? 삼국지. 응? 유비, 간호, 장비. 유비의 총나라. 유비, 간호, 장비. 그 되게 주인공이잖아. 걔네들은 몇 년 가냐? 70년도 못 가. 그 나라는. 유촉5. 그러니까 그 나라는 300년을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막 여기서 들고 이러 저기 그러니까 안 되겠다. 황제가 한 게 뭐냐? 황제가 불안하지. 그 어떻게 해? 야 길거리에 첩자를 보내. 첩자를 보내서 야 어떤 놈이 힘이 세력이 있는지 조사해 갖고 와. 그리고 싹을 잘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폐관.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글로 기록해. 근데 그게 뭐가 됐어? 그게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됐어. 그래서 그게 폐관 문학이라고. 길거리에 모았던 문학들을 폐관 문학이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이제 정리했죠. 이 폐관 문학.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고려도 불교. 불교, 유교, 도교, 여전히 샤머니즘은 가잖아요. 뭐, 조선 때도 뭐 절에 저기 궁궐에 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으로 넘어가요. 조선을 다 공격, 조선을 누가 공격해? 이성계, 그건 아니에요. 이시조선, 그죠? 이성계. 이성계가 건국하면서 자 고려 사람들이 갑자기 예, 조선이 건국하다고 해서 응? 나 조선 사람이야 그러겠어? 인정해, 인정 안 해? 인정해. 그래서 조선 때 고려 복원 고려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그 세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장르가 생겨요. 그거를 악장, 악장. 중요하진 않아요. 악장. 뭐 용비어청가라든지, 응? 용비어청가, 머린청강 이런 악장.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찬하는 거예요. 왕권 예찬하는 거, 왕권 예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고려가요가 발달된 형태의 고려 말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말에 요 고려가는 소교나 이거는 장가야. 긴 노래란 말이에요. 장가. 긴 노래인데 장가가 있으니까 짧은 노래도 있겠지. 단가가 생겨. 단가가 있어. 단가가 말하면 뭐냐? 시조. 원래 시조는 시절 가조예요. 시절 가조. 시절마다 부른 노래. 시절 가조인데 이게 사실 고려 말에 시작되고
그 발전은 조선에 되면서 시조가 시조가 발전하고 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가 더 분화된, 더 길고 더 많게 분화된 게 바로 뭐냐, 가사문, 간동별곡 이런 거 다 가사가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가사 문학이 발달했어. 그리고 고려가요는 거의 3원보죠. 짧아. 3원보. 얄리얄, 사라리 였다. 청산리 사라리 였다. 조금 빠르죠, 비트가. 근데 조선 전개는 이게 4원보가 돼. 4원보. 왜? 시조도 4원보죠. 그치? 태산이 높다 대 하나라는 그 유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조선 때는 이성계가 정도전하고 나라를 세울 때, 건국 이념이 뭐야? 조선의 건국 이념. 응? 조선이 나라를 세울 때 정도전하고 나라를 딱 세우잖아. 그 나라를 세울 때 무엇으로 어떤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죠? 응? 어떤 정신? 무대포 정신? 어떤 정신? 왜 이래요? 응? 여러분 고등학생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어떤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죠? 네? 좋은 정신. 바로 뭐예요? 성리학. 그죠? 유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뭐예요? 유교가 발달. 유교. 성리학. 성리학의 기본 이념은 충효예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고 친구 간의 부흥.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선 정기 때에는 이러한 임금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요 해가 이 충효에 요런 유교가 강하지만 불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왜 궁궐에도 세종대왕도 어머니 때문에 예, 노래를 지어주는데 그 노래 이름은 월인청강지곡이에요. 그 월인청강지곡이 무슨 뜻이냐? 월, 인, 청, 강, 지, 곡이 뭐냐? 월, 하나의 달이, 하나의 달 그림자가 1000개의 강에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누구겠어? 하나의 달. 부처 예称하는. 이때도 뭐예요? 불교가 있었어요. 궁궐에도 불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유교가 발달되면서 불교를 어떻게 해요? 불, 숭, 유 정책. 들어봤어? 홀, 불교를 억제하고, 너무 숭배한다, 뭐? 유교를. 이게 바로 정대의 존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지.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 뭐, 그 다음에, 궁궐 문 있지, 문. 문이 전부 다 뭐 인정전, 예정전,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숭례문. 숭례문이 뭐야? 예를 충성한다, 이런 거. 숭례문이 뭐지? 지금 남대문인가? 모르겠어요? 서울 살다 왔잖아요. 어? 여기는 서울 안 살아서, 남대문 이름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사대문이 전부 다 뭐야?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불숭유 정책을 쓰죠. 그래서 다 절이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산중불교. 그 당시에 시중불교였어. 이때 불교 절이 많았다, 시내 많았단 말이야. 산중불교 되면서 지금 좋은 명산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 국립군에 다 절이 있죠. 그 도망간 거들로 산으로. 그리고 이제 유교 그리고 도교 자연사 그다음 이 배경에 뭐가 있어? 이 배경이 여전히 샤머니즘에 좀 깔려 있다. 그러면서 이 폐간 문학이 가전체 문학 스토리가 생기죠. 국물. 그다음에 이 폐간 문학 모였죠. 물론 여기 여전히 수필도 있습니다. 수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시도 막 생겨요. 한시도 나오고 합니다. 이거 다 중국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발달된 게 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기 스토리 가전체 그러니까 어떤 설 설이 있는데 신라 때인가 고려 때인가 고려 때 설이 이제 수필이에요. 설 문학도 있는데 자 요렇게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길거리 문학을 모아서 딱 하나의 어떤 작품이 나와 조선전기 때 스토리 있으면서 재미있는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스토리가 있고 재밌어. 아이, 조용히 해봐. 개소리 하지 마. 뭐가 있지? 아이, 참. 우리야. 조용히 해. 응. 얘기 안 하니까 얘기 떠들잖아, 지금. 그 서사문학이야, 그게. 뭐 이야기, 시간의 스토리죠. 근데 그걸 뭐라 그러지? 시 다음에 뭐라 그래? 시하고 뭐라 그래? 소설. 그래서 이때 이제 점점 발달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셰프의 한문 소설. 금오신. 금오신. 이 금오신은 누가 지었어? 김시습. 들어봤어? 천재, 천재. 김시습이 아기 때 세종대왕이 왕이었거든? 세종대왕이. 근데 이제 김시습이 이제 본가가 되게 가난해서 외가 사는데 외가가 바로 이제 궁궐 앞이야. 궁궐 앞에. 지금 종로죠, 종로. 이 김시습이 막 3살 때 막 사서상경을 다 뗐어. 이게 다 뗐다라고 하는 것만 다 외워. 어? 사서상경을 다 외우고, 한자. 그 이제 임금이 신기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세종대왕을 뭘 좋아해? 학문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죠? 학문을 좋아하니까 세종대왕이, 어, 1시간반 지난 줄 알았네. 세종대왕이 이 학문을 너무 좋아하니까, 야, 데리고 와봐. 응? 김시습을 데리고 와. 김시습의 노래, 저기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노노. 조용히 해? 응? 쫓아낼 거다? 알았지? 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어? 공방계 3년이면 고전문학 할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김시습이, 이제 시습이라고 하는 노래가 학이 시습지라 그래서, 노노의 첫 편에 나와. 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시습이야. 그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자를, 외손자를 안고 임금한테 가. 임금하고 막 토론을. 임금이, 감탄을. 얘한테는 모든 책을 다 지원하. 근데 세종대왕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누구야? 여러분 뭐 조선 왕조 역사는 다 외우죠. 세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뭐다 외우잖아요, 그죠? 어. 세종 다음에 뭐야? 문종이죠. 어? 세종 다음에 문종이 왕이야. 근데 문종이 3년밖에 못 살고 죽어요. 문종 다음에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 그 유명 단종. 세종태세 문단세다. 단종. 단종은 폐위되죠. 그리고 영월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방에 가져가고 불을 다 떼갖고 완전히 죽이고 누가 그랬어? 바로 문종의 동생이 누구야? 여러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기억나 안 나? 몰라? 누군지? 세종. 세종. 단종 다음에 세종. 세종 이름 뭐지? 그래서 어떻게? 세조가 문종이 단종을 죽이고 지가 왕이 돼. 물론 왕족이긴 하죠. 세종의 둘째 아들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적통은 누구야? 문종이가 단종이잖아. 근데 지가 왕이 됐지. 이거를 분노한 거야. 이걸 분노해서 죽음으로 사수한 사람을 사육신을 뭐 박팽현, 하위지, 이계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살아있지만 벼슬에 않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생육신이라 그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시습. 김시습은 이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는 소식을 듣고 공부하다가 모든 책을 다 똥통에 빠뜨려 자기가 똥통에 빠져버려. 그리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금오산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주유하면서 세상을 살아. 그래서 금오신화가 나왔는데 금오산에서는 신화, 이 신에 대한 얘기, 이런 신화가 아니야. 금오산에 여기 6가지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이생주장전이라든지 이런 노래. 그게 뭐냐면 사랑 노래야.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죽어도 영혼 결혼도 막 해. 그런 사랑 노래야. 응? 왜 그러냐? 임금과 나는 그런
단종이 죽어도 나는 단종의 사랑이다. 이런 게 이 안에 들어있어. 금오신화. 근데 이 금오신화가 굉장히 중요해. 최초의 소설 뭐야? 금오신. 알았어? 금오신. 여섯 가지 노래. 뭐 만복 사적 후기 이생국장단 뭐 이런 거 그쪽에 있는 이생규정이 중요했어. 김지수. 그러면 계속 이제 뭐죠? 한문 수필이나 설 뭐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조선정.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조선 후기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뭘까? 자, 그럼 아니 전개 후기가 나누는 요거 정점 뭘까? 전개 후기가 나누는 게 뭘까? 전개 후기 나누는 거. 네, 요까지 하고 잠깐 뛸게요. 전개 후기 나누는 게 뭘까? 그렇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나죠? 오,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러고 1592, 이러고 있다가 망했네. 응? 1592. 예. 1592,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근데 왜 정기가 후기를 임진왜란을 낳을까? 왜 그럴까? 응. 물론 여기 이제 한글 창제에 대해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문학적으로는, 물론 문학사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어, 언어학적으로 중요하지만, 문학사적으로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문제를 정리하는데 큰 의미가 없고. 자, 조선 후기, 이거 왜, 그 임진왜란을 왜 정기 후기로 나눕니까? 이때 이 사상적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조선 정기 후기를 나누는 때 왜 임진왜란을 두고 이렇게 나눕니까? 자, 이 사상적 배경이 뭐라고요? 충효예죠. 임금은 아버지야. 임금에게 충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임금이 도망가 버렸어. 지 산다고. 그죠? 그 백성들이 뭐야? 궁궐을 누가 태우는지 알죠? 백성이, 백성이 싹 태워버리. 왜? 뭐야?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고, 지만 살겠다 도망갔네? 희서야, 네 아버지가 강도가 쳐들어오는데, 알아서 해? 나 갈게, 도망갔어. 그럼 아버지를 인정해? 어우, 이게 또다네. 나 같으면 인정하지 않지. 왜? 나를 보호해줘야 되잖아, 임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집권자, 힘 있는 자, 왕족 비판하기 시작. 그래서 뭐야? 조선 후기부터 어떤 분이 있죠. 물론 유불선이 여기 뭐예요? 바로 이제 비판, 통자, 해악. 그래서 그때부터 막 탈춤 이런 노래 있죠. 꼭두가시 노래, 탈춤 이런 노래가 다 뭐냐면 집권층을 풍자하는 거야. 양반을 비판하고 왕족을 비판하고. 그래서 뭐 왕이 된 남자가 바로 그런 조선 후기에 왕이 된 남자 영화 봤어? 봤지? 못 봤어? 이런 거 봐줘야지. 그러니까 뭐야, 왕이 된 남자니까 뭐지, 꼭두각시 노리고 이렇게 탈쓰고 왕족 흉내를 냈는데 뭐야, 되게 음탕하게 흉내를 내고 되게 이렇게 바보처럼 흉내를 내는 거야. 바로 뭐야, 풍자, 비판과 풍자가, 물론 뭐 이런 유불선이 있긴 하지만 비판과 풍자, 해악이 많아.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다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조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당시는 양반의 문학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뭐야?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서민들의 노래가 많이 나오고 여류 작가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부터. 응?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 한문 소설이 뭐야? 이제 뭐죠? 한글 소설이. 한글. 이때 여러분 잘 아는 소설 뭐 있어? 홍길동. 홍길동은 좀 뭐야? 집권층을 도둑으로 비판하는 거죠. 이런 홍길동. 또 한글 수필도 많이 나오죠. 예, 수필. 네? 그래서 뭐야? 비판과 풍자가 해야 돼.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처리했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이게 50% 있어요. 나머지 한 50%. 그래도 중요하게 나오는 조선 정기 이런. 지금 뭐 특별히 이걸 뭐 특별히 메모할 건 없고,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쭉. 네. 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잠깐 쉬어야 되는데, 뭐냐, 한 번에 쭉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 10분간 쉴까요? 안 쉬어도 돼? 안 쉬어도 되겠어? 쭉 갑시다. 네? 8시까지니까. 자, 자, 이제, 17페이지 피세요. 17페이지. 자, 이제 쭉 정리가 됐죠? 머릿속에 조금 쭉 들어왔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고,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영상 찍어서 올릴 거니까, 자, 우리 사랑이도 호주, 사랑이가 흑주한테 도로 영상을 찍고 내가, 사랑이도 이제 우리 공방, 고등부 공방에 이제, 줌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가입을 시킬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작품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기 우리 오늘 이제 작품을 하나밖에 못 할 것 같네. 하나만 해봅시다. 자, 17페이지 우문문학이야. 아까 했기 때문에 한번 그래 읽어볼까요? 17페이지. 고대가요의 감상, 고대가요의 개념, 삼국시대 이전 노래로 줄쳐볼까요? 원시종합예술에서 분화된 서정적 동그라미, 서정적인 내용의 시가. 서정적 내용의 시가다. 고대가요. 자, 특징, 집단 의식을 담은 노래, 의식료, 노동요. 오늘은 노동요는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노동요. 아까 얘기했죠? 배경설화 속에 삽입된 가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서사문학 속에서 서정적인 부분으로 독립된, 그죠? 산문에서 운문으로, 그죠? 서사문학 속에서 서정적인 부분으로 독립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가요는 서사문학에서 서정문학으로, 그죠? 서사문학에서 서정문학으로 분화됐다. 그래서 뭐야? 산문문학이 먼저고 산문문학에서 운문문학으로 발달됐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배경사로서의 삽입가를 했죠. 그 다음에 기록선에 없이 구전되다가, 구전은 뭐야? 입에서 입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여기 한역이 되죠. 한역. 그죠? 한 번역, 번역 역자. 번역됐어. 한역이니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됐다는 거야. 한글이 아니야. 그러면 한글로 번역된 걸 뭐라 그럴까? 한글 번역. 구전되다가 또는 이거를 한글로 번역했어. 한글 번역은, 한역은 뭐냐면 한자로 번역한 거야. 한자. 그러면 한글 번역을 뭐라 그래? 한글로 번역된 거. 언해라. 한글 번역 옛날에 언해라. 언문. 한글은 언해라. 언문. 뭐 여성의 글. 그래서 언해라 그래요. 그래서 두보의 시를 한글로 번역했다 해서 두시언해 이렇게 돼요. 두시언해. 한글 번역은 언해예요. 한문은 뭐라고? 한역이에요. 이거 개념 정리 잘해야 돼. 공부는 개념을 알아야 돼. 뜻이 뭐지? 이걸 알아야 돼. 그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문제를 내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야? 절대 답을 맞출 수 있어. 못 맞추는 거야. 요 개념 정리 잘하니까 이제 계속 이런 개념 정리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역되어 정확한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 주요 작품 공무도화가 항조가 정없사 개인적 서정적인 노래죠. 구지가 해가 아까 집단 줄적 노래 됐어요. 넘기세요. 자, 이제 공무도화 볼까요? 공무도화가 자 18페이지 공무도화가
국문학사상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확실히, 왜냐면 또 하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정되는 공무도화가. 가장 오래된 노래, 공무도화가. 자, 공무도화가, 공 뭐냐면, 여기 님 공자, 님. 응? 공무도화가, 님. 님이여, 님이여, 내 사랑하는 님이여. 그죠? 돈투. 약자. 없이는 무의 약자야. 왜, 재밌는 문자, 이게, 여러분, 한자로 문자가 뭐죠? 이게 왜 문자게? 왜 문자가 이거게? 이게 약간 불교에서. 자, 이게 뭐죠, 이게? 이걸, 이걸 떨어뜨리면 뭐죠, 이게? 사람이죠. 응? 사람 위에다가 장자가 올, 응? 장자가 올. 그리고 밑에다 뭘 때? 예, 부를 때. 이걸 뭐죠? 답이죠. 화장하는 거, 화장. 사람 화장하는 거. 그러면 다 타면 어떻게?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다 사라져.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재밌지? 응. 요즘 내가 여기 서당하잖아. 엄마 와서 배우잖아. 서당하잖아. 저도 이제 서당하면서 이 한자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예. 이게 그래서 없음 문자죠. 자, 님이요. 하지 마세요. 돈투에 돈투. 무는 뭐뭐 하지 마세요. 님이요 뭐뭐 하지. 도화. 강을 건너는 거. 도화는 한자로 강 건너는 거야. 강을 건너. 노래라는 거. 사랑하는 님이요.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거. 응? 왜냐면, 자, 봅시다. 어, 줄거리. 조선의 뱃사공, 항상 설화가 있어요, 설화가. 뱃사공 광리자고, 이제 조선이 고조선입니다. 광리자고. 옛날에는 고구려도 그렇고,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과 이제 연결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은 지금도 이름이 내자죠, 내자. 내자가 많죠. 우리가 세자로 받아 쓰는 거지. 한자로는 이렇게 내자가, 자, 광리자고가, 이 장자고가 뱃사공이에요. 조선 고조선이에요. 여기 최근의 조선 아니고 강리작가. 그 당시에 뱃사공은 그거였대요. 공무원. 예, 배를 움직이는 거는. 머리가 허옇게 진 미치광이가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게 백수강구야. 자, 이 강이 이렇게 있어.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검은색이 머리가 허옇다고 생각하세요. 허연 사람이 술병을 들고, 응? 술병을 들고 이 강을 건너. 지금 술 취해갖고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긴 생머리에 이제 부인이 강 건너지 마세요. 그럼 되게 잘 그려. 쫄라면 그래요. 강 건너지. 근데 이걸 뱃사공이 봐. 어? 여기에 광리자고가 이걸 봐. 빨라서 구해줘야지 말이야. 보고 있어. 광리자고 이걸 봐요. 아마 이제 구하지 못할 상황인가 봐요. 건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가 그를 말렸으나 미치광이는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두며 이 이제 여인이 뭐이 당시에 낙천적에서 노래 공후라는 악기가 있어요. 하프처럼 된 악기. 그 공후라는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난 후 남편을 따라 강물에 목이 떠서 같이 빠졌고. 그래서 뭐야? 동반 자살이에요. 예, 동반 자살. 최초의 그리고 부동반 자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노래의 정서적 결말은 절망이야. 이별이지만 자기도 같이 죽죠. 같이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절망은 안 해.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잠깐 이따 보겠습니다. 자, 남편을 따라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이를 목격한 뱃사공 안에 여옥이 이 사람이 또 자기 부인에 쪼르르 쫓아가갖고 여옥이 여보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여옥도 듣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기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나 집에서. 그래서 기타가 공우라는 악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야? 가서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이게 널리 퍼졌다. 그래서 이걸 뭐야? 공우를 가지고 불렀다 해서 공호인이라는 악공명, 공호인이라는 이게 악공명이야. 공호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한번 이제 분석해 볼까요? 자, 넘겨서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의에서 상대공. 이제 한시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여기 다 나오니까 19페이지 보자. 19페이지. 공무도화가 백수강부의 안에. 백수강부 뭐라 그랬어요? 흰머리에. 그림 잘못됐어. 이게 흰머리에 해야 되는데. 백수강부의 안에. 흰머리에 미친 남편의 아내라는 얘기예요. 이미요 불렀어요. 도노법이죠? 수사법, 도노법. 도노법이 부르는 거 수사법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미요 시작대상 백수강부야. 물을 건너지 마오. 이 물의 상징적 이미지. 뭐예요? 물. 이미 건너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하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야. 그러니까 일행의 물. 일행의 물은 사랑이야, 사랑. 아, 근데 이 물에 빠져 죽잖아요. 아니, 건너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감정이 들어있죠. 일행의 물. 이미요. 자, 공무도화에서 공무도화. 이 첫 번째 물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상징해요. 왜 그 사랑을 상징해요? 바로 뭐냐면,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미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죠. 자, 일행, 공무도화. 그 다음에 이행, 공경도화. 내 사랑하는 님이 이미 그 마침내, 이미 마침내 공경, 마침내, 도하, 그 물을 건넌대. 이 두 번째 물은 뭐냐? 이별이에요. 아, 저 물을 건너고 있구나. 이별을 상. 그죠? 그 다음에 3회, 타이사. 자, 물에 빠져 죽으니. 저 사람은 타이사. 물에 빠져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타하. 여기 두 번째 하. 이 물은 뭐냐? 죽음을 상징. 죽었죠. 그죠? 사랑, 이별, 죽음이야. 돌아가시니, 자, 당내공화. 당내공화. 아, 뭐요? 가신님을 어이할고 슬픔이죠, 슬픔. 자, 어이할고 슬픔. 그죠? 체념. 저리 돌아가신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러니까. 여기는, 자, 원망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절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절망은 없어요. 절망은 아니에요. 자기가 같이 따로 죽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 중요한 거. 물의 흐름. 사랑, 이별,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의 상징은 뭐예요? 물의 상징은, 궁극적 상징은 뭐야? 단절. 님과 내가 이별하는. 그러니까 이 물로 가지고 단절하는 작품들이 연결돼서 많이 나와요. 물로 장.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송인, 정제 송인. 이것도 이별하는 사람이에요. 대둔강을 놓고 대둔강 물을 놓고 이별해. 정지상의 송인 한시예요. 또 청, 뭐죠? 고려가요 중에 확 안 떠오르네. 뭐죠? 고려가요 중에 물로 이별하는 거? 이 문제 나오네요. 네, 나중에 생각나네. 자, 그래서 기승전결이야. 기승전 그죠? 기승전결. 서경결거. 서경결거. 이것도 물로. 자, 넘기세요. 자, 20페이지. 고대가요 서정시가 사언사고. 그죠? 사언. 하나, 둘, 셋, 넷. 사고. 하나, 둘, 셋, 넷. 사언사고. 한역. 왜냐? 한역이니까 뭐야, 이게? 구전대다가 뭐로 번역했다? 한자로 번역했다는 거죠. 자, 서정적, 애상적, 친연적. 자, 제재 물을 건너는 주제 줄 쳐요. 이물, 여인, 슬픔, 이별의 한이야. 이별의 한. 응? 이별의 한이야. 이별의 한. 이물, 이미 죽었네. 이별의 한. 네. 네. 오케이. 특징 나오죠? 물을 상징적으로 변해 사랑, 이별, 죽음. 현재는 가장 오래된 서정 시간. 의. 줄 주세요. 가장 오래된 서정 시간.
고대인의 세계관과 사랑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이 노래에 이별의 주문하는 하늘 정서로 출처 하늘 정서로 정읍사 요즘 변호입니다. 정읍사 가시리 한 맺힌 것 가시리 서경별곡 진달래꽃 현대시 진달래꽃 다 연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작품이 나오면 여기 연결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 동그라미 가독이죠 작품입니다. 여기 공무도화가에 대해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에 해석이 돼요. 21페이지. 21페이지. 공무도화가 백수강부 아까 얘기했죠. 백수강부는 흰머리에 미친 남편인데 기존 해석은 민중을 혹은 무당 술병준 디오니소스 이게 혹시 무당 아니었는가 그런 상징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는 제후, 왕조, 고위직으로 해석한다. 주인공을 이루는 호칭이 공은, 임금, 천자, 주군, 제후 또는 그와 유사한 신분을 지닌 사람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첫 번째 해석은 이 사람 혹시 술의 신 아닌가? 술의 신. 그러니까 뭐야? 술의 신이라고 이제 이 당시 고대에는 술을 만들어 먹는 게 쉽지가 않았죠. 곡식이 있어야 술을 만들어 먹죠.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고위직을 해석한다. 광리자고는 누구냐? 조선 진졸 하급 뱃사공이었어요. 뱃사공은 공무원이라 했죠? 그는 거문고 예인으로 본대. 거문고 예인. 옛 문헌에 졸은 100사람의 군졸 집단, 300호 마을 의미네. 고도 금의 능한 악인의 이름이 아닌가? 이 사람 혹시 음악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한대요. 물을 건너다 도와, 죽음과 이별, 국경을 넘는 건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공무도와는 국경을 넘는 사생 결단 끝에 목숨을 잃은 제후가 남편을 기른 부인의 노래, 공을 추도하며 제사의식, 비가 추모한 만가, 죽은 사람 노래죠. 지어 연주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술 먹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걸 조금 크게 해석하면은 임금이 전쟁에 일으켜서 죽은 것을 추도하는 노래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학 배경설화에서 나오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 23페이지 문제입니다. 22, 23, 24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시작. 문제풀이 22, 23. 자, 문제풀이는 방송하지 않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복습하는 걸로